안녕하세요. 네오IT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상행동 CCTV 영상의 AI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뭐 마인드맵이라는 뭐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상행동 검출 서비스를 개발도 하는데 이 서비스는 어, 그 도심에 우리 그 CCTV 많잖아요. 예. 그 CCTV를 보면 다 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도로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많이 있는 곳 아니면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점에 카메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 놓고 이 관제사, 그렇죠?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이 CCTV를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거를 계속 24시간 쳐다봐야 되는 건데, 그쵸? 아니면은 사건이 터진 후에나 돌려보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CCTV가 예방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계속 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AI를 이용해서 어떤 이상 행동, 예, 범죄가 예상되는 어떤 이상 행동을 검출해서 이걸 갖다가 사람이 인지할 수 있게끔 알림 서비스를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화면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잘 안 보입니다. 보면은 뭐 그냥 뭔가 이상 행동이 일어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트렌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뭔가 뭐 알림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면 뭐 수원시청에 뭐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만대 무려 수원에는 만대나 되는 CCTV를 관리를 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CCTV를 10명이 예, 10명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원시청에서. 근데 뭐 아무튼 열악하다고 하죠. 예. 왜냐면은 이 만대를 10명이 감시하는 게 거의 사실 힘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불필요한 영상 주시, 그죠? 예, 업무 효율성 하락, 그 다음에 이상 행동에 대한 늦게 발견, 범죄가 일어난 후에 발견,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상 행동을 검출했다고 합니다. 어, 보면은 아무튼 보면은 컨볼루션 그 네트워크 이런 알고리즘 썼네요. 예.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출 모델 이걸 적용했고요. 알고리즘은 뭐 이러함인데 아무튼 뭔가 비디오에서 데이터를 그쵸? 추출해서 받아서 어, 떤 알고리즘을 통과할 것이고 거기서 이상 행동을 계산해서 뭔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쪽 부분은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거를 하느냐. 물론 이론적인 내용이 뭐 쉽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AI 모델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뭐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차트로 그린 건데 아무튼 뭐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허용 뭐 인식해서는 안 될 사람을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인식해야 할 사람을 인식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다 그런 어떤 보정하는 거죠, 보정. 예. 그다음에 뭐 생체 그 인식 장치의 성능을 측정하는 이런 지표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예, 이런 값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부정확한 이런 값들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ROC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성 어렵죠 내용이. 용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네요. 뭐 이 모델의 성능이 어떤 적합한지 기준을 선을 넘었는지 결국은 보니까 이 민감도 뭐 특이도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이상 행동을 탐지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ST 뭐 GCN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그런 어, 이상 행동을 검출하는 건데 아무튼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죠? 예,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향상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보면 이제 이 GCN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영상을 통해서 그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걸 탐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면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그죠? 사람을 사실 자세히 보면 이 그래프처럼 그래프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 형태예요. 예, 이런 걸 그래프라고 하는데 사람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뭐 이렇게 팔이 있고 그죠? 몸통이 이렇게 있을 거고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의 몸이 이런 그래프 구조와 유사하다.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이게 이제 계속 사람이 움직이니까 이 관절들이 이 그래프의 이 포인트들 이것들이 계속 움직일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정상적인 경우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경우를 학습시키는 거죠. 이런 움직임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해가지고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런 특징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결국 어, 부자연스러운 행동, 특이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범죄가 예상되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 있는 행동들은 특이한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을 하면 결국은 시스템이 검출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한테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죠? 어떤 뭐 경보를 울리겠죠. 그러면은 그때 관제사는 그때 와서 보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CCTV 관제사라는 직업도 사라지겠죠. 예, 한 명만 있어도 되겠죠. 10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예, 결국은 그잖아요. 예, 그죠. 시스템이 더 감지를 더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사례는 이제 일반 상식을 AI 데이터를 활용해서 질의응답 서비스를 AI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AI 스피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구글의 AI 스피커도 있고 뭐 KT는 뭐 기가진, 그죠? LG U 플러스 이런 그 케이블 TV 디지털 TV 방송 채널의 회사들이 뭐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 이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다 자기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공하잖아요. 다 음성 인식이죠. 음성 인식.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답변을 하려면 결국은 이 방대한 그 어떤 비정형 데이터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용자의 질문을 했을 때 그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에 맞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답변을 하려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이 딥러닝 기반의 학습 데이터로 어,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일반적인 어떤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대용량의 그 일반 상식 학습 데이터 결국은 이게 좌우했거든요. 결국 뭐냐면 A라는 질문을 하면 B라는 답안지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뭐, 어, C라는 질문을 했을 때 D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수만 가지가 겠죠. 예. 그러면은 그만큼의 그 일반 상식의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는 서비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일반 상식이라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는 힘들고, 결국은 지능형으로 이거를 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어떤 A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B라는 이런 답을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경험적인 트레이닝 데이터를 결국은 학습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어, E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F라는 답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학습을 안 시켜도 인공지능이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령답 서비스를 AI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다.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그만큼의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죠? 가능한 거고요. 보통 이제 한글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걸 활용해서 결국은 지식 기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뭐 기계 독해, 예, 이런 모델을 이용했다고 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자연어 처리 기반의 알고리즘이 쓰였고요. 예, 결국은 이런 이제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결국은 그 뭐 인공지능 비서 같은, 그죠? 서비스로도 확장되고 이미 또 잘 사용하고 있고, 이게 더 지능화가 된다면 비서라는 직업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상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결국은 이제 무인 재활 서비스인데, 의료 분야에도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가 지금 뭐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예, 부상을 입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기 힘드니까, 그죠? 간호사들이 항상 쳐다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가, 그죠? 카메라가 이 환자를 보고 인식을 해서, 예, 침대에서 낙상하면 이렇게 휴대폰이나 어떤 알림, 그죠? 즉시 알림을 해서 사람이 감시를 하지 않아도, 그죠? 이런 걸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병원에 이렇게 카메라로 그러니까 감시라기보다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일반적인 환자는 아니겠죠. 예. 정말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만 하는 위급한 환자, 그렇죠? 아니면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그렇죠? 혼자서 어떤 그 화장실 이용도 하기 힘든, 네, 그 정도의 그 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오래 누워 있으면 욕창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환자들한테 이런 서비스들이 활용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이 영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이상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바디 영역의 탐색 수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디 영역의 탐색 수준으로는 정확한 이상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특히 밤에는, 그죠? 밤에는 감지가 어렵겠죠.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밤에도 그 감지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그요? 사람의 정확한 동작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사람의 동작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환자 자세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자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면 이 환자가 지금 뭐 의식이 없거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죠? 침대에서 바로 즉시 알려준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말씀드린 욕창 방지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어, 환자가 떨어지기 전에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떨어지고 난 나서는 이미 늦은 거기 때문에 뭔가 떨어질 것 같은 행동이 보일 때 그때 알림 서비스가 어, 그때 이제 알림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수준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계속 유지되면 그렇죠? 자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 결국은 네, 그런 곳에 이제 이러한 곳에 이런 재활 서비스가 AI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무인 재활 서비스는 결국은 영상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한 영상을 통해서 이 관절을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예, 관절을 사람의 관절을 이렇게 인식을 해서 결국은 예측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활 운동도 재활 치료사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칭, 예, 재활에 대한 코칭을 무인으로 할 수 있겠죠. 예. 사람이 영상이 찍힌 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서비스들이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재활 동작을 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인 재활 서비스가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재활하는 업무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또 사라졌나요? 예. 이게 참 AI가 결국은 그죠?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또는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서비스이긴 한데 결국에는 누군가의 어떠한 역할은 기존의 어떤 누군가의 역할은 필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직업들이 한 명씩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AI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 보시면 네. 이슈된 내용들은 결국은 이거죠. 이 센서 없이 영상으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이 기술이.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사람에 대한 동작 데이터, 그렇죠. 많은 동작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내에서 이런 신체 조건에 사람에 대한 관찰 정보가 현재는 미공개가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가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센서 없이 영상만으로 이런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아무튼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모델에 대한 학습 과정은 뭐 이런 디텍션 알고리즘, 예. 이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어떤 영역, 그죠? 사람의 이런 어떤 특정 영역이 있잖아요. 예, 여러 영역을 먼저 이렇게 측정을 하죠. 추출을 하죠. 추출. 그래서 1차 바디 영역에서 어, HPE, Human Pulse Estimation이라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컴퓨터 비전 쪽에 많이 쓰여요.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물건, 사람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그거를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사람인지 어떤 물건인지 그게 무엇인지를 갖다가 판정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에서 사물의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이 관절 정보와 위치 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의 몸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관절 정보를 추정하고 그다음에 2D 이미지, 2D 관절 정보를 갖다가 추정을 하고 3D까지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적용을 되면 어떤 센싱이 없어도 영상에서 사람의 어떤 동작을 어, 예측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인식을 해서요.
결국은 AI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 텐서플로우, 예, 이거를 이용해서 이 API를 이용해서 지금 개발이, 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런 학습 과정을 보면은 뭐 아무튼 카메라가 몸을 인식하고요, 그죠? 그다음 이미지를 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테두리를, 예, 그다음에 관절, 예, 2D 키포인트, 예, 그래프 형태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 관절을 인식하는 거고요. 예, 3D도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낙상을 했는지를 인지하는 거죠. 예, 아니면 낙상이 예상되는 것을 예측해서 미리 낙상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죠. 예, 이런 분야로 이런 기술이, 예, 이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